지금은 들리시나요? 아, 예. 아, 이게 배터리 문제가 있었군요.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아메 사업의 가치와 철학을 갖다 강의를 맡게 된 파운더 생활 대이준입니다. 금방 이제 안미자 사장님께서 지금 그 아메 기초 사업 설명회를 OM을 너무나 재밌게 또 감동스럽게 해주셨는데, 아프가니스탄의 김일중 참사관이 친구라는 것에 참 굉장히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대단하신 분과 친구라는 데 있어서 그런 친구인 분을 제가 알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뿌듯했고요. 또 하나는 한참 오빠 같은데 친구라고 해서 놀랐습니다. 예,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 저는 서울에 있는 중동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성균관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 ROTC 장교로 군복무를 마치고 서울 보증보험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있을 때 아내로부터 아메이 사업을 전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제가 아메이 하기 전에 이력의 전부고요. 앞으로 소개드릴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문화 강국이 돼가고 있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BTS라든지 블랙핑크 이런 사람들로 시작이 돼서 굉장히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뭐 동남아나 중국, 일본 쪽에서부터 전 세계로 확대가 됐었고, 이제 OTT 산업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이렇게 넷플릭스를 통해 가지고 하는 또 드라마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오징어 게임이나 DP 같은 이 드라마가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오징어 게임은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한 1억 1천만 가구가 시청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오징어 게임의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좀 슬픈 내용이더라고요. 그 스포일러 된 내용을 조금 읽어보니까 이게 456억이라는 돈을 456명이 게임에 참가를 해서 남은 한 사람, 끝까지 살아남은 한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건데, 한 사람이 죽을 때마다 뭐 1억씩 생겨난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양극화, 그런 그 부조리들, 좀 우울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드라마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희 나라가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로부터 1964년도에 설립됐는데 57년 만에 선진국으로 공식 인정이 됐다라고 하죠. 이거는 그 웅크타드라고 하는 이 무역개발협의회가 생겨난 이후에 최초의 일이라고 합니다. 최초의 일이고, 또한 세계에서 7번째로 30-50 클럽에도 저희 나라가 가입을 했는데, 이것은 5천만 인구 이상인 나라 중에서 개인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인 클럽을 이야기를 합니다. 7번째로 돼서 정말 대단한 거고,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수출이 올해도 한 6천억 달러가 충분히 넘어가고 한 6,500억 달러까지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던데, 저희 나라가 처음 1억 달러 수출을 한 것이 1965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965년도에 1억 불 달성을 하고 1977년도에 100억 불을 달성한 이후에 지금 6,500불이면 약 6,500배 정도가 성장을 한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세계 6위의 또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걸 이렇게 보고 나면 너무나 자부심도 생기고 굉장히 자랑스럽고 좋은데,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해온 과정에서 굉장히 또 안 좋은 이면들이 있었죠. 부정적인 일들을 보면 저희 나라가 전 세계에서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이고요. 양극화가 심하다는 얘기는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데 그 중간계층, 중산층이 없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너무나 심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오징어 게임 같은 것도 그런 어떤 사회적 배경하에서 나온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불행히도 자살률이 1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 한 6학년 때, 5학년 때 뭐 요럴 때 제가 들었을 땐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지 않았어요. 그때 자살률이 가장 높았던 나라들은 제가 듣기로 그 당시에 스칸디나비아 3국,
그 나라들이 가장 복지가 좋은 나라들이었는데 거기가 자살률이 가장 높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 나라가 자살률이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노인 빈곤율도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입니다. 1위입니다. 1위고요. 그리고 행복 지수는 OECD 국가 35개 나라 중에서 35위 중에서 꼴찌고요. 전 세계에서는 61위에 이렇게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좀 암울하죠. 그죠? 이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경제가 발전을 해왔지만 그 안에서 어떤 부가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버린 거죠. 개인들은 정말 우리 같은 서민, 우리 아버지 세대, 또 지금 우리 세대, 또 우리 자녀 세대들은 그런 어떤 이런 양극화와 이런 사회적 현상 속에서 너무나 어렵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지만 그 반면에 행복지수, 상대적인 박탈감에 의한 행복지수는 굉장히 낮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럼 이런 이야기를 뭐 왜 할까요? 자, 미래 트렌드, 좀 아까 그 OM을 통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 나오더라고요.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미래 트렌드에는 이 7가지 키워드를 이 키워드 중에서 하나라도 모르면 참 미래에 살아남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로봇이라든지 IoT, 사물 인터넷, AI는 인공지능이고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뭐 AR, VR, 뭐 메타버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좀 암울하더라고요. 이런 단어가 무슨 뜻인지도 처음에는 잘 몰랐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 중에 어느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된다 그러는데 어느 하나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기후 위기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화두가 되고 있죠. 이거를 앞으로 2050년도까지 우리의 그 지구의 온도가 1.5도 이하로 맞춰져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기간은 이제 10년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화석 연료에서 지금 이제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이렇게 차들을 갖다가 이제 친환경 산업으로 많이 이렇게 전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서도 지금 시총, 요거 이제 4월 달 기준이니까 현재는 보니까 15위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런 LG화학이나 삼성이나 이런 기업들은 다 전기차나 배터리와 관련된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렇게 하지, 이 기업들이 뭐 굉장히 훌륭한 기업들이라서 그렇게 친환경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그랬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그죠?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공멸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차량이나 이런 것들 제품을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변화를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것 때문에, 기후이기 때문에 온 것이 ESG 경영이라고 하는 건데요. ESG 경영이라고 한 것은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의 이제 약자예요. 그래서 환경과 사회와 또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 이것이 기업의 평가 항목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기업들은 친환경, 친사회적, 그리고 투명한 지배구조, 경영의 지배구조를 갖지 않으면은 살아남기 힘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저는 긍정적이고 좋은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ESG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메의 가치와 철학을 얘기하는 아메의 기업은 아까 사업 설명해 드린 것처럼 1959년도에 이렇게 두 청년 기업가에 의해서 설립이 됐습니다. 제이 베넨들과 리치 디버스 두 분에 의해서 설립이 됐는데요. 1959년도부터 이미 굉장히 친환경적인 기업을 설립을 했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유기농 물비누를 갖다가 만들기 시작하면서 에로시라고 하는 유기농 물비누를 만들면서 기업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 나라는 비누를 갖다가 사용을 할 때도 일반 그런 비누를 쓴 게 아니라 양잿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기에 이미 친환경을 했고요. 뭐 아까 ESG 경영 그렇게 했지만 이미 이 기업은 그때부터 그런 것을 실천해 왔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메이의 가치와 철학을 갖다가 간단하게 이렇게 세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을 존중하고, 인간을 존중하고, 상생의 비즈니스를 펼쳐나가는 기업.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처음 만나고 난 이후에 제가 이렇게 두 기업가, 제이베랜들 사장님의 영원한 자유기업인
또 리치 리버스 사장님의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이 기업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됐고요. 이 기업을 정말 이 사업을 열심히 알아보고 해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메의 기업 이념은 아까 사업 설명에서 얘기했듯이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로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이 회사를 한번 건물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붕에 간판이 보니까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다른 사람, people은 여기서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은 삶,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이렇게 간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붙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아주 맛있는 음식점을 갖다가 3대에 걸쳐서 해오는 아주 맛집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가보면 또 그게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 내용물이 또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뭘로 또 증명을 해줄 것이냐. 그 6개의 이렇게 기둥이 있습니다. 그 아메의 6개의 가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정직과 신뢰라는 기둥, 책임감이라고 하는 기둥, 또 자유기업가 정신이라는 기둥, 개인가치 존중, 성취 파트너십. 그냥 하나하나의 단어를 놓고 보면 그냥 말을 하긴 쉽지만 이것을 이대로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직과 신뢰가 되지 않고서 그 기업 가치가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가치 아니겠습니까? 자유기업가 정신은 여기에 기업 이념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그 성공의 크기만큼 한번 성공을 갖다가 한번 비즈니스를 펼쳐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개인가치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아메이는 어떤 스펙과 학력 또는 뭐 연령 제한, 뭐 인종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개인 가치, 다양성을 인정을 한다라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꿈꾸는 거, 내가 목표하던 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것도 성취의식. 그리고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것을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성공해 나가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시작한다고 해서 직장처럼 누구의 상사나 그런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의 관계로서 이루어지고 있고 회사와 나도 동등한 파트너십의 관계로서 비즈니스를 펼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기둥이 단단히 있어 밑에 주춧돌이 단단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주춧돌을 창업 이념이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유, 가족, 희망, 보상이라고 하는 이런 창업 이념이 여러분들에게 든든하게 이렇게 주춧돌이 돼서 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의 이 회사의 건물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본다면 그래 뭐 말은 저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뭘로 증명할 거야. 지금부터는 제가 이 회사가 이 가치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메의 경영 정책이 있는데 이런 가치들과 이런 기업 이념 또 이런 어떤 가치 이런 창업 이념을 가지고 경영 정책을 펼칠 때 첫 번째는 환경 최우선주의를 갖다가 펼칩니다. 즉 자연을 존중한다는 얘기고요. 아메이는 이 아메이의 지구 헌장이라는 게 있어요. 지구 헌장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아메이는 지구의 한정된 자원과 환경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기업과 개인 모두의 책임이라고 믿는다. 아메이는 전 세계 300만 명 이상의 디스트리뷰터로 이루어진 독자 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유수한 소비자 제조업체로서 건전한 환경 보호 활동의 추진에 대한 자기의 책무와 역할을 인식한다. 이런 자연 그 지구 헌장을 쓰고 지키고 그런 회사고요. 또 품질 최우선주의 그리고 또 소비자 최우선주의 즉 품질을 포기하는 것은 다단계를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즉 품질이 우선되지 않고서는 절대 그 기업이 오래 존속할 수도 없고 우리 비즈니스가 영속성을 띠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정말 인간을 존중하는 그런 경영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60년 아메이의 고집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사업 설명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사람과 자연에게 해가 되는 제품은 만들지도 팔지도 않겠다라는 것이 아메이의 60년의 고집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고농축 무린세제 재활용용 생분해성 계멸 활성제. 아메이는 처음 세제로 시작했는데 그 세제의 4가지 특징이 이러한 특징이 있는 겁니다. 고농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선진국 기술이었는데 굉장한 기술입니다. 이 고농축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제품의 가성비를 높일 수가 있고 가격이 품질 대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농축은 말 그대로 내가 세제 한 통을 갖다가 만들었을 때 그 세제를 갖다가
예를 들면 한 통을 가지고 우리가 희석을 해서 쓰게 되는데 보통 300ml짜리 통으로 20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리터를 가지고 6리터를 갖다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물류센터가 부산에 있는데 부산에서 서울에 올 때 한 번만 오면 되잖아요. 만약에 이것이 고농축 세제가 아니라 그러면 6번을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따른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도로 파손, 또 환경 파손 어마어마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럼 용기통 같은 것도 뭐 보통 일반 기업은 플라스틱 통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플라스틱 용기 같은 것이 얼마나 많이 이 지구 환경을 파괴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고농축 기술이라는 것은 대단한 기술이고요. 물인 세제라고 하는 것은 인산염을 포함하지 않는다. 인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저렴하면서도 굉장히 세척력이 우수하지만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집에 주방에 세제를 쓰는데 집에 이렇게 바퀴벌레가 있는 집 같은 경우는 인이 바퀴벌레 먹이가 되기 때문에 세제를 아메이 세제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집에 있는 바퀴벌레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주부습진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이 인성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인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주부습진이 개선되는 효과를 또 보고, 또한 용기도 재활용 용기를 씁니다. 아메이가 정말 최초로 통의 뒤에 보면 1번, 뭐 2번, 3번 이렇게 해서 그 삼각형 리사이클링 마크가 있어요. 그 번호 순대로 모아서 다시 그것을 녹여서 공원 벤치를 만들기도 하고 아이들 장난감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생분해성 계면 활성제, 말 그대로 우리가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범은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용 폐수라고 하잖아요. 그 생활용 폐수가 우리 가정에서 쓰는 빨래 세제 또는 뭐 가정용 주방 세제 이런 세제를 통해서 오염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아메이 세제를 쓰는 경우에는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서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분해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종이와 밀랍으로 만든 용기. 아까 고농축 용기이면서도 그 세제통을 보면 플라스틱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플라스틱이 아니고 종이로 밀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한번 가위로 잘라서 한번 이렇게 태워보시면 아마 양초 타는 냄새를 맡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으로 그냥 땅속에 묻히더라도 5년 정도가 지나면 스스로 분해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친환경적인 용기를 만들고 있고요. 또 LCA 정책이라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전생의 영향 평가라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는 그런 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준수를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러니까 어떤 그 제품이 하나 만들어져서 폐기될 때까지 아메이는 철저하게 회사가 그 하나를 다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의 노력에 의해서 유엔으로부터 환경 프로그램상을 수상을 하게 되는데 아메이가 59년도에 설립이 됐고 89년도에 30년 후에 이걸 받게 되는데요. 유엔에서는 이런 노력을 30년 이상 지속한 기업에 대해서 그러한 환경 프로그램상을 주는데 아메이는 그래서 59년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89년도에 그 상을 수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베스트 오브 네이처,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 아메이의 뉴트럴라이트라고 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있습니다. 그 슬로건인데요. 최고의 자원과 최고의 과학. 씨앗에서부터 완제품까지를 철저하게 회사가 직접 관리를 하고요. 그즉 종자, 토양 모든 것, 지렁이가 땅을 갈고 무당벌레가 해충을 잡고 전혀 화학 비료를 갖다 쓰지 않고 이러한 노력에 의해서 이제껏 제품을 만들어 왔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자연을 파괴시키지 않는 자연 존중의 정신이고요. 또 네온수기는 절대 만들지 않겠다. 아메이가 정수기가 이스프링 정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네온수기가 굉장히 많이 팔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회사에도 이걸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네온수기를 좀 만들어 달라. 근데 회사에서는 절대 만들 수 없다라는 답변이 왔는데, 왜 그러냐면 네온수기를 만드는 순간 좋은 물을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저장통이 있는 순간에 그 물은 자체적으로 오염이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절대 NSF와 같은 그런 기관으로부터 좋은 정수기로서의 인증을 받을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건강한 물을 제공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냉온수기는 만들지 않는다. 이게 이제 아메이의 정신입니다. 즉 편리함보다는 건강함을 선택을 한 거죠. 두 번째, 치약 뚜껑이 작고 트위스터 캡인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 소비자들로부터 많이 그렇게 불평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어떤 불평을 들었냐면 치약 뚜껑이 이렇게 이렇게 트위스터 캡으로 되어 있느냐. 치약 뚜껑이 작은 이유는, 구멍이 작은 이유는 적게 쓰라는 얘기죠. 치약 자체가 고농축이기 때문에 일반 치약처럼 쭉 사서 쓰는 게 아니라 칫솔모에 한 3분의 1 정도만 묻혀 써라. 어떤 기업이 좀 구멍을 크게 해서 빨리빨리 소비하게 해서 많이 팔기를 원하지, 그것을 꼭 그렇게 작게 해가지고 적게 쓰기를 원하는 기업은 없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트위스터 캡인 이유는 우리나라 쓰던 물에는 불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충치나 풍치를 갖다 예방하기가 어려운데 불소 성분을 그 안에 정말 인간 해롭지 않을 정도의 양을 갖다가 넣어 놓은 거죠. 근데 그 불소 성분은 날아가기가 쉽기 때문에 트위스터 캡이 가장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트위스터 캡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똑딱이 캡으로 만들면 얼마나 쉽고 편리하겠어요. 하지만 똑딱이를 하지 않고 역시 건강을 우선으로 한다.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눈에 해가 되는 마스카라는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성분들이 정말 아름다워지고 싶어서 마스카라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마스카라가 0.1mm 정도 더 이렇게 위로 눈썹을 치켜 올리지 못하더라도, 더 이쁘게 하지 못하더라도 눈에 해가 되는 것은 만들지 않겠다. 이게 아메이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저거하는, 정말 한마디로 어떤 제품이라도 내가 이렇게 좋은 제품을 썼어도 내가 그 사용한 것을 써보고 먹어보고 발라보고 내가 3개월 이내에는 100% 현금으로 돌려주는, 내가 만족하지 않았을 때, 하자가 있을 때가 아니라 만족하지 않았을 때는 3개월 이내에는 반품을 해주는, 현금으로 돌려주는 100% 만족 보정 제도를 취하고 있다. 이것이 인간 존중의 정신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 존중과 인간 존중을 실천하고 있는 60년 아메이 고집. 이런 제품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써보고 싶지 않습니까? 바꿔 써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바꿔 써보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메이 제품을 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메이는 이렇게 뉴트럴라이트라고 하는 건강식품인가 세계에서 넘버1 세계 판매 1위, 아티스트리라고 하는 프리미엄 화장품 브랜드 중에서도 세계 탑5 안에 들어가는 제품이고요. 정수기, 청정기 이런 제품들로 세계 넘버1이고요. 세제류도 세계 넘버1. 그리고 우리가 뭐 치약, 또 우리가 바디 샴푸, 또 샴푸, 이런 개인 퍼스널 용품들도 세계 넘버3 안에 들어가고요. 이제 원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97년도에 IMF 온 이후에 98년도부터 우리나라에 많이 부도나는 중소기업 중에 우수한 기업들을 갖다가 아메이가 런칭을 해서 아메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제품들을 많이 판매를 해주고 있었죠. 그 제품 중에 원포원. 이 원포원 제품들도 최고의 제품들. 여기서 나오는 된장, 쌈장, 고추장 같은 재료들이 있는데 정말 국산 원료로만 엄선된 그런 원료로만 사용이 되고 있고요. 라면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첫 번째에서 두 번째 튀긴 기름으로만 아메이에 공급을 하고 있고, 또 그 기름 자체도 현미유를 사용하기 때문에 느끼하지 않은 그런 걸 조금이라도 건강에 이로운 그런 제품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메이에 대한 내용을 한번 뒤로 한 번만, 잠깐만요. 한번 또 영상을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959년) 두 청년 사업가의 꿈에서 출발한 아메이는 오늘날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생활과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사가 위치한 미국 미시건주 그랜드 레피즈에서는 베넨델 컨벤션 센터와 헬렌 디보스 아동병원,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 등을 설립하고 적극적인 자선 활동으로 사람 중심의 창업 이념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800여 명의 과학자, 700개 이상의 특허, 연간 50만 건의 품질 테스트, 전 세계 11개 지역 R&D 센터, 미국, 멕시코, 브라질에 가꾼 약 750만 평의 뉴트리라이트 생태계 농장. 아메이의 끊임없는 투자와 혁신은 객관적인 숫자로 증명됩니다.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책임지는
세계 판매 1위 건강기능식품 및 비타민 브랜드 뉴트릴라이트. 뉴트릴라이트 식물 영양소의 건강함을 피부에 그대로 전하는 아티스트리. 매일 쓰는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일상을 약속하는 퍼스널 케어와 홈 리빙 등 400여 가지 아메이의 모든 제품은 집요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1991년 설립된 한국 아메이는 한국 경제와 함께 빠르게 성장하여 ABO 100만여 명, 1조 원이 넘는 연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메이 글로벌 물류 허브센터를 부산에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돕고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도 도입했습니다. 비즈니스 그 이상의 만남인 아메이 커뮤니티를 통해 사람 중심의 인텍트 철학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메이. 네, 너무 멋지죠? 자, 그러면 그 아메의 사업적 가치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 이제 알아보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꿈입니다. 아메이는 꿈의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메이와 아메이가 아닌 일반 다른 기업들의 가치를 보면 우리가 다른 기업들은 우리가 스펙을 굉장히 중시하고 전문성을 따져서 내가 어떤 취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뭘 전공을 했는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제약 조건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아메이에서는 판단 기준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꿈입니다. 꿈이 있느냐 없느냐. 당신이 꿈이 있는가. 자, 그렇기 때문에 질문도 다릅니다. 일반적인 다른 기업들에서는 회사를 위해서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능력치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메이에서는 당신은 어떤 꿈이 있습니까?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또한 기업 인용을 보더라도 다른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윤 추구에 있죠. only 이윤 추구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메이에서는 꿈의 실현을 돕는 것. 기업 인용에서 나온 것처럼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그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모든 굳은 일은 회사에서 도맡아 하고 내가 하는 일은 아메이 제품을 바꿨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이 좋으면 주변에 자랑해 나가는 것, 그 자랑해 나가는 것이 그 구전 광고라고 하죠. 그 자랑해 나가는 것이 비즈니스가 되고 그렇게 해서 모여진 네트워크가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멋진 자산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상생의 비즈니스.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윈윈 비즈니스. 보통 일반적인 일들은 다 윈 로스죠. 자, 아메이가 아닌 그 밖의 기업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일들을 보면 남과의 아주 심한 경쟁을 해야 되죠. 내가 자영업을 하더라도 똑같은 자영업을 하더라도 옆쪽에 있는 가게, 앞쪽에 있는 가게보다 내가 더 가격 경쟁을 하든 품질 경쟁을 하든 잘 해야지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하면 결국은 폐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기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정말 같이 입사한 친구들이 처음에는 입사의 기쁨도 잠시 뒤로 하고 그 안에서 진행하는 동안에 내가 계속 진급이라는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아주 격한 경쟁을 하게 되고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싸움을 하게 되죠. 그로 오는 엄청난 스트레스, 또 내가 승리하지 못했을 때 오는 절망감, 불안감, 회사를 그만두게 될지도 모르겠다, 회사를 잘릴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불안감들이 굉장히 크지만 아메이에서는 누구와의 경쟁은 없습니다. 그냥 나 자신과의 경쟁입니다. 내가 정말 꿈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더 성장하고 얼마나 더 발전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가 정한 목표, 내가 정한 꿈을 향해서 내가 그것을 얼마만큼 많이 오늘의 나를 내가 얼마만큼 더 많이 이겼느냐에 따라서 그 횟수에 따라서 성장하고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아메이 이외의 기업들은 경쟁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경쟁에서 진 사람은 정말 너무나 불행해지지만 경쟁에서 이긴 사람만이 풍요를 다 가져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하지만 아메이에서는
상생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달하고 알렸던 사람들에게 더 많은 노하우를 알려주고 그 사람이 더 잘 되기를 도와주고 남을 도와야만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아메이를 갖다 건물로 비유했을 때 지붕에 뭐라고 써 있었죠?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다른 사람을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지 내가 성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사업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S나 A, B라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요. 또한 일반 다른 기업들은 제로섬 게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더 나아지지 않는 게 대부분이고, 그리고 상대평가죠. 그리고 선착순이라는 선착순에 의해서 그 승패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경쟁의 게임이라는 거죠. 하지만 아메이는 축적의 비즈니스고 절대평가이고 노력순이라는, 즉 완주의 게임이다. 쉽게 얘기해서 아메이를 처음 시작하면 내가 처음 회원이 등록을 되고 나 혼자 시작이 되지만 내가 그것이 좋은 것을 알고 이러한 강의나 이런 그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메이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또 그 좋은 제품들 주변에 알려나가기 시작하면서 네트워크라는 게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네트워크에 아까 OM에서 핀 설명을 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내가 두 사람을 갖다가 1000만 이상으로 성공을 시키면 플래티넘 이상으로 성공을 시키면 사파이어가 되고 세 사람을 그렇게 성공을 시키면 에메랄드가 되고 6명을 성공시키면 다이아몬드가 되잖아요. 그것은 내가 누가 먼저 두 사람을 성공시켰냐, 누가 먼저 세 사람을 성공시켰냐, 누가 먼저 6명을 성공시켰냐, 이 게임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내가 조금 더 늦게 될 수 있지만 늦게 들어가더라도 내가 그것을 채우면 완주만 하면 모두에게 다 금메달을 주는 그런 완주의 게임이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평등한 비즈니스입니다. 평등의 기회가 있어요. 즉 아메이 본사가 있고 아메이 사업자. 아메이 사업자를 ABO라고 합니다. 우리를 ABO라고 하는데 아메이 Independent Business Owner. 아메이를 통해서 독립 자영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회사와 나는 어떤 회사에 종속된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평등한 관계다. 사장과 사장의 관계가 되는 거고요.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가 있죠. 스폰서란 나에게 정보를 준 사람이잖아요. 나에게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제품을 쓰게 되면 당신한테 혜택이 있어라고 하는 정보를 주고 자랑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의 직장 상사와 같이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서로가 평등한 사장의 관계다. 그냥 회원이고 나도 제품을 쓰면서 비즈니스를 펼쳐나가는 그런 관계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와 소비자도 동등한 관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사업자는 소비자를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궁극적으로는 소비를 넘어서 아메이를 통해서 정말 꿈을 이루는 사업가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굉장히 갑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을 더 떠받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된다. 그래서 굉장히 평등한 비즈니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자산 수입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가 이 안에 있다. 아메이 수입의 특징은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되는 특징이 있죠. 왜 매달 평생 증가 상속이 되죠? 생필품이기 때문에. 생필품은 떨어지게 되고 떨어진 것은 재구매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증가하는 이유는 내가 처음 시작했지만 내가 전달한 사람이 또 내가 전달한 사람이 또 전달에 의해서 구전 광고에 의해서 네트워크는 점점 커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매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제품 가짓수가 늘어나게 되면 전체적인 매출이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 따른 나의 포인트 점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메이 마케팅 플랜에 의해서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상속은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무형 자산에 해당이 되죠. 아메이 회사가 정말 훌륭한 기업이지만 자선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메이 제품을 쓰고 여러분의 네트워크를 갖다 만들었는데 그 여러분들이 만든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어느 한순간 이번 달부터는 전혀 아메이 제품을 쓰지 않으면 절대 수입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죠. 왜요? 제품이 좋고 싸고 택배되고 반품되고 여러분들에게 보너스 되는 그런 혜택이 있는데 내가 한번 쓰면 그것을 알게 되면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제품을 갖다가 구매해서 사용을 한다면 회사는 지속적으로 수익을 가져가게 되고
그것을 갖다가 전달해 왔던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비자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또 사업자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권리는 여러분들에게 있다. 그래서 네트워크는 무형 자산에 해당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증가하고 재구매가 일어나고 신제품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완벽한 인세 수입, 즉 자산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풍요로운 노후 준비가 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한 3가지 정도 예를 주셨던데, 뭐 200만 원 정도면 기본적인 삶, 한 500만 원 이상이면 좀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아메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소 사파이어에서 에머럴드 정도가 되면, 사파이어 정도만 돼도 한 500만 원 정도의 어떤 여러분들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를 할 수가 있고, 에머럴드 정도 한 3사람을 성공시키게 되면 한 1000만 원, 그러니까 연봉을 얘기하면 1억 이상이 되는 여러분들이 인세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재정적으로도 완전하게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 안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가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정말 중요한 것,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희망을 주는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즉, 사람이 희망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렵냐 힘드냐를 뭐 이게 쉽냐 어렵냐 이런 걸 따지지 않죠. 내가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게 되고요. 현실 역경에 포커싱을 맞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이유, 힘든 이유만을 자꾸만 찾아내는 것이 보통의 일들인 것 같습니다. 아메이는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품을 갖다가 바꿔 쓰는 것을 구매 습관을 변경을 하고, 변경된 구매 습관을 통해서 내 그 제품들 써보고 좋은 것을 주변에게, 그들에게도 혜택을 주려고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아메이 사업은 누구나 다 쉽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정말 호프리치, 꿈 부자가 되시고, 그래서 그것과 함께 정말 머니와, 즉 돈은 재정으로부터 또 풍요롭고, 또 시간으로부터도 자유롭고, 또 친구로부터도 이렇게 풍요로운 살 수 있는 그 기회가 이 아메이 안에 있는 이 사업적인 이렇게 5가지의 가치가 있다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의 진리가 딱 하나예요. 마무리가 들어가는데요. 세상의 진리가 하나 있죠. 변하지 않는 진리. No pain, no gain. 수고 없이 얻는 것은 없는 거예요. 아메이가 아무리 가치가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한 기회라고 할지라도, 도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고서는 그 기회를 얻어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하면서 참 놀랍게 느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이 가치나 또는 이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면서도 이 비즈니스 자체를 갖다 할 때는 굉장히 쉽게 성공을 원하고 대강 이렇게 하면서도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노력만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시고 매일 출퇴근하면서 월급 받기 위해서 200만 원, 300만 원 뭐 월급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거의 한 반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메이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3년에서 5년 내 여러분들은 파운더스, 에메랄드 그리고 다이아몬드 이상의 핀을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라이언 킹에서 보니까 이런 멋진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과거는 상관없다. 아프긴 하겠지만, 하지만 둘 중 하나다. 도망치든가 극복하든가. 리치 디보스 사장님께서 생전에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냐면 cry or try라는 말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거를 보고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듣고 라이언 킹에서 이런 대사가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요. 울든가 아니면 try, 시도해보든가. 여러분들 지금 현실이 어렵다고 울고 앉아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기회가 있다면 정말 돈도 들지 않고 내 노력으로 좀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일을 한번 도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혼자 꾸는 꿈은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멘, 나 혼자 하는 일은 아니죠. 팀으로 함께 해나가고 있고요. 우리 여기 있는 팀을 원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성공자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그 성공자들과 함께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는, 지금 이제
회계연도 시작한 지 2달째거든요. 아메이는 회계연도가 매년 9월에서 그 다음 연도 8월 달까지를 회계연도라고 합니다. 지금 10월 달이니까 2번째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시작을 해서 3년이면 파운더스 에머럴드는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운더스 에머럴드가 되면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고 또 보너스로 부부가 함께 또 지중해 크루즈를 가는 그런 기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3년 뒤에 지금 결단하시고 하실 3년 뒤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죠. 2014년도에 많은 리더분들이 그런 크루즈 여행을 왔습니다. 그때는 부산에서 상해, 또 천진을 거치는 거기 때문에 그때보다 이 지중해 크루즈는 크루즈 중에서도 최고의 크루즈 여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꼭 도전하셔서 여러분들이 3년 뒤에 멋진 여행에 많은 사람들이 계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제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